안녕하세요. 경입니다. 오늘도 예측하며 읽기와 강약 조절로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문제풀이 해볼게요. 네, 오늘 문제는 여기 고1 3월 모의고사의 20번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고요. 사실 저는 주제, 주장, 요지, 제목 이런 문제 다 통틀어서 주제 문제라고 하긴 해요. 그 이유는 푸는 방법이 같기 때문인데요. 전부 다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필자의 생각, 즉 어떻다. 이런 게 나오는 주제문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주제 문제들이 사실 정답률은 보통 높거든요. 오늘 문제도 정답률이 83%예요. 이러면 난이도 하로 분류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 문제들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뭐 빈칸, 순서, 요약 이런 어려운 문제들 풀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속도를 높일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측하며 읽기를 통해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문 초반에는 절대 빨리 읽지 않아요. 사실 모의고사 지문이 90% 이상이 논설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등장하고 그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 저는 이걸 어떻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 어떻다를 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예를 들면 키워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플러스로 표시하고 부정적이면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화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억이 오래 가서예요. 사실 이렇게 앞에서 키워드 파악을 해도 쭉 읽다가 어려운 문장 나오면 이거 읽다가 앞에 거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봐도 바로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이 오래 가서 그리고 금방 떠올릴 수 있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기도 편해져요. 어려운 말들을 단순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편해지는 거죠. 다시 속도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첫 문장부터 키워드가 어느 정도, 키워드랑 어떻다가 어느 정도 예측될 때까지는 비교적 천천히 강약 조절에선 강으로 해석하고요. 그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확인만 하는 작업이거든요. 확인만 하면서 매우 빠르게 약으로 해석해요. 이렇게 전체 지문을 읽는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 초반에는 비교적 천천히 강으로 읽기로 했죠? 그러면 키워드랑 어떻다 떠올리면서 첫 문장 갈게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떠다니게 유지하는 것이래요. 머릿속에. 아, 좋은 아이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훌륭한 방법이래요. 확신시키는. 그것들. 아마 이 굿 아이디어스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래요. 오, 이 첫 문장, 이 great 때문에 속기 쉬울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는 요거네요. 여기에 대해 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럼 표시해 볼게요. 그 뒤 해석이 중요하죠. 훌륭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해 볼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말 때문에 꼭 플러스 같잖아요. 근데 잘 해석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신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실현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 마이너스라는 거. 처음부터 이거 놓치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는 머릿속으로만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마이너스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문장 가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표시해 볼게요. 네, take a tip. 팁을 받으래요. 라이터들로부터. 굳이 라이터들한테 왜 팁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약간 여기서 라이터에 좀 집중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터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는 안 돼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가 삶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인데 getting write down, written down이네요. 적혀진 그것들이라는 것을 안 돼요.
아,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좋은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은 써진 거라는 말이네요. 적혀진 거요. 오, 그래서 라이터들한테 팁을 받으라고 했나 봐요. 그럼 결국 이 필자의 생각, written down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아는 이 사람들한테 팁을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전체 글 파악 끝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어쩌자 나온 거죠. 써라, 적어라, 이런 말인 거죠. 네, 어쩌자 부분까지 나와서 표시를 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키워드랑 어떻다 밑에 어쩌자도 가로치고 있잖아요. 보통 키워드에 대해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하고 내용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어쩌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키워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플러스다, 좋다. 그래서 계속 하자. 이럴 때가 있고요. 아니면 키워드에 대한 생각은 나쁘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이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좀 적어라. 이 내용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풀릴 것 같아요. 적어라. 답 요거겠네요. 2번 표시해 볼게요. 네, 2번 표시해 봤고요. 여기까지 저는 강으로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내가 생각한 이 말이 맞을까? 이 예측한 게 이게 맞을까? 그 확인 작업만 하면서 약으로 빠르게 읽을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결국 적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부연이라는 논증 방법을 쓴 경우인데요. 네, 여기서 부연은 부연 설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결국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연이 요새 주제문에서 왜 자주 나오냐면 지문 초반에서 주제문을 파악하지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이 지문은 첫 문장 파악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근데 보통 부연 지문에서는 이 첫 문장이 한국말로 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문장은 좀 이렇게 뒤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건데요. 주제 문제가 정답률이 높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주제 문장을 뒤로 빼려다 보니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부연 스타일의 지문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초반에 이해를 못했어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위축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뒤에서 다시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 뭐 그러겠거니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파악을 하는 거죠. 키워드는 뭘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네, 오늘은 부연 논증 방법까지 설명드려 봤고요. 일단 이 지문을 파악하는 교의 시선, 교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푸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면서 복습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했어요.